최근에 서울의 청약시장은 약간의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계속되고 있고 이 두 가지 현상은 상호 모순된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도대체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혼돈의 시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양가가 싼 값싼 청약은 열기가 뜨겁고 아주 경쟁률이 200대 1, 300대 1도 나오고 입지가 떨어지거나 고가 분양, 배짱 분양을 하는 곳은 어김없이 시장에서 참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같은 경우 서울 영등포 양평역 역세권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둔촌주공 무순위는 오늘 청약에 들어가죠. 1순위. 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청약 같은 경우에 특별 공급에도 무려 5,000명 가까이가 몰렸고 1순위에서는 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1억 이상 싸다는 판단이 들므로써 영등포자이 경쟁률은 200대 1을 가뿐히 넘기는 그런 아주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아마 이어서 둔촌주공은 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열기를 뿜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같은 경우 특별 공급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부 부양 다 마찬가지로 아주 400명, 1,400명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입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몇십 대 1에서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5구 타입, 즉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84보다는 5구가 작은 부담에서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84 대신 5구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의 일반 공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에서 무려 253대 1, 165대 1, 130대 1, 240, 124대 1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경쟁률이 나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다고 생각이 들고 계약금 조건과 중도금 조건 그리고 입주 기간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채권금리를 보면 장단기 채권금리에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 수익률의 장단기 수익률 역전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1960년 이후 작년까지 15회에 발생이 됐고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될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에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비교할 때 10년물과 2년물을 비교하는데 이 금리의 역전 현상은 일종의 선행 현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이 7일 매파 통화 긴축적 선호 면모를 부각하며 시장을 떨게 했다. 이 부분은 아마 오늘 경제 뉴스의 탑픽 뉴스가 될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기존보다 그 상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미국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는 1% 이상의 하락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살펴보면 미국 국채 2년물과 미국 국채 10년물을 주로 비교한다고 합니다. 이 갭 차이가 5.07, 4.0 이 차이가 무려 1.07만큼의 갭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입니다. 우리나라는 3.50이죠. 미국이 0.25 올릴 때 우리나라는 3.50에서 한번 그대로 멈췄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 FOMC가 3월 21일, 3월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펼쳐지는데 우리나라 금통위는 그 바로 다음날 23일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0.25 또는 0.5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멈추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마 0.25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만약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환율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와 한국의 국채금리를 같이 비교해 놨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훨씬 더 높죠. 그리고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의 차이, 우리나라의 2년물과 10년물의 차이 갭은 굉장히 많이 차이납니다. 우리가 0.2%밖에 차이 안 나지만 여기는 1% 이상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의도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환율 추이를 보면 이 차트는 5년 차트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꾸준히 한 9개월간 상승했던 환율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1300 초반으로 회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추이에 따라서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급상승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빅스텝 가능성을 열고 최종금리 상향을 예고했다. 그럼으로써 시장은 급냉했다.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리를 만약에 올리지 않고 미국이 0.5%포인트를 올린다고 하면 금리 격차가 1.75%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또 다른 뉴스를 보면 미 장단기 금리 역전 42년 만에 1% 이상 확대됐다고 나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왜 심각하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 침체의 선제적인 신호로서 금리 역전 현상은 매우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장국자들은 굉장히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며 뉴스에서도 이렇게 크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이것은 곧 디플레이로 갈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는 한국은행 전망치로 1.6, 일본이 오히려 1.8. 그 정체되어 있다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한일 경제 성장률 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7에서 1.6으로 소폭 낮췄고 이 추세는 5월 달에는 2.5에서 2.4로 그 다음에 8월에는 다시 2.1로 그 다음엔 다시 1.7로 그리고 1.6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IMF에서도 1.7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그리고 내수, 특히 반도체는 심각하고 내수 경기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하락과 매우 밀접하고 직격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은 현재 4.8%로 2월달로 나왔지만 작년에 5.1이었고 계속 추세가 횡보하고 약간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 4.8%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을 볼 때 실질 소득이 거의 3%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경제고통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고통지수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플러스 실업률로 계산을 하는데 1999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8년부터 22년도까지 경제고통지수가 5.6에서 서서히 하락하다가 2019년, 2020년에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고통이 커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이후 8.0에서 올 1월은 다시 8.8로 상승 커브를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생활이 힘들고 경제 고통 지수가 크게 다가오고 있고 삶이 궁핍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파트 시장의 전세와 매매의 지수는 계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시세를 보면 2월 27일자 기준으로 매매 가격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폭은 좀 둔화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세 가격의 증감률 역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면
2년 3월부터 올 3월까지의 1년치 데이터를 보면 3월, 4월에 상승을 하다가 그리고 하반기에 계속 하락세를 띠다가 10월 11일을 기점으로 최저점을 찍고 다시 거래량이 서서히 석 달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혼돈도 계속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카오스, 즉 혼돈의 시기입니다. 방향성을 정해서 투자에 나서기도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마 투자자라면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 시장을 관망하면서 전체의 흐름과 방향을 살펴보신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